해양 플랜트 싫어하시잖아요, 우리. 그리고 싫어하셔도 돼요. 네. 되게 조심해서 봐야 돼요. 저는 몰라요. 내부자 정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내년에는 너무도 확실한 FLNG 공사 2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뭐 유가라든지 탱커 운임이 좋아질 때 그들은 발주를 하려고 할 텐데 그때 받아야 되는데 그때 못 받고 그럼 우리가 그렇죠. 중국으로 가서 2년 뒤에 우리는 받겠는데 2년 뒤에 뭐 유가 어찌 될지 경기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때는 우리가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제가 부언하려고 했던 건데 만약에 이 잔치가 마지막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메뚜기도 한철이라면 지금 잡아야 되는 근데 건데. 업계에서는 이게 계속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냐? LNG가 2030년대까지 계속될 거라는 건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세상 모두가 다 압니다. EU에 1억 4천만 톤 per annual의 PNG를 LNG로 돌리는 LNG 시장은 그러니까 계속될 거예요. 그 PNG는 파이프로 가져오던 가스를 이렇게 배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리고 전체적인 상선들은 제가 이번 연간 전망에서는 얘기 드리진 않았지만 1년 전, 2년 전에서 얘기 드렸던 CO2 규제에 따른 슬로우 스티밍 선풍 교체 사이클은 뭐 산업에서는 슈퍼 사이클, 저도 리포트에 슈퍼 사이클이라는 제목을 쓴 적도 있지만 2005년, 6년, 7년과 같은 엄청난 경제 성장과 수요가 끄는 그런 폭발적인 사이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보다는 약하지만 꾸준히 진행되면서 꾸준히 선복을 교체해가는 긴 사이클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간으로 긴 슈퍼 사이클, 그러니까 위로 큰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근데 이 부분은 이번에 제가 작성한 자료 취재에 맞지 않고요. 여태 많이 얘기해왔고 여러 다른 방송들도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제 자료들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올해 7월에 제가 영국 클락슨 다녀와서 쓴 자료에 뭐 또 그게 또 소상히 잘 적혀 있습니다. 지금 바다에 20억 톤의 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50%, 40%는 CII 규제라고 하는 환경 규제, CO2 규제에서 D와 E 등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D, E, 그걸 낙제 등급인가요?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등급을 끌어올리면은 계속 운항할 수 있지만 1년 안에, 3년 안에. 지금 얘기 드리기엔 너무 긴 이야기들입니다. 뭐 조선을 잘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클락슨의 기본적인 뷰도 이 노선들을 갈아엎는 사이클만 10년, 15년 펼쳐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앤드 우리 글로벌 신조 캐파는 1억 데드와이트는 안 돼요. 지금 8천만 톤, 9천만 톤 정도. 훨씬 더 이제 받아올 게 많다라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질문이 장기적으로 보면 뭐 10년 이렇게 보면 당연히 이제 신조. 왜냐면 뭐 배도 30년 쓰는데 앞으로 10년이면 뭐 20년짜리가 30년 되는 거고 하니까 신조 수요는 길게 보면 있다 치는데 짧게 몇 년을 놓고 보면 신조보다는 저 사람이 좀 개조를 해서 쓰려고 한다. 신조를 좀 안 맡기고 개조 수요가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CO2 규제 대응해서 개조는 엔진을 뜯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상업성이 전혀 안 나오고요. 아마도 얘기하시는 부분은 ESD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 그러니까 CO2 배출량을 선박에 줄이는 방법이 뭐 하다못해 등도 LED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선박에서 보기 엔진에서 전기력 생산하는데 전기를 덜 먹겠죠. 항만에 붙였을 때 항만에서 육상 전기를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럼 내 배는 전기를 안 쓰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신조에는 들어가는 밑에 공기 윤활 시스템이랑 뭐 그다음에 풍력을 이용한 로터 세일링 정말 수많은 기술이 있어요.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기술. 제가 그 기술 개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들어야죠. 근데 업에서도 이거의 ROI 같은 걸 계산해 보면 대단히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브렉스루하게 이 CO2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ESD 기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에너지 세이빙 기술로 때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다. 약간 이런 뜻.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에 EXI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EXID야? 아니 못 알아들어요 제가. 내년에 이제 CO2 규제 중에 하나가 시작되고 EXI. EXI. XI. 어려워. 그렇죠. 재미없죠.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배들이 CO2 배출량이 너무 많아요. 네. 2014년부터는 새로 만드는 배는 줄이게 했어요. 그래서 한 30% 정도 연비와 CO2 배출량을 줄인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억울하잖아요. 이전에 만든 배들은 CO2 뿜뿜 나오는데 계속 돌아다니니까 배가 얼마나 많은데 CO2 배출량 줄일 수 없으니까 내년부터 모든 배들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들여다봐서 너 CO2 배출량이 너무 많어. 그러면 너 줄여. 어떻게 줄이느냐. EEXI는 엔진 출력을 무조건 낮추게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줄어드네요. 배들마다 엔진 출력을 20%, 30%, 40% 줄여서 속도가 뭐 10%, 20% 막 떨어지게끔 내년부터 바뀌는 거예요. 내년부터 23년도부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배들이 더 필요해요. 그렇죠. 속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뭐 빨리 이제 운송을 할 수 있는 것도 떨어지니까 배가 보통 이제 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너무 개념이 어려서 킬로미터 파워로 하면 대충 한 30km 정도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20% 40%더 낮아진다 속도가. 여기 보시면 이게 슬로우 스티빙이에요. 컨테이너가 예전에 19노트로 달리다가 경기 침체가 와서 천천히 운항해서 14노트 정도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왜 천천히 갔냐면요. 천천히 가면 기름을 덜 써요. 그렇죠. 그럼 CO2가 덜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기름을 덜 쓰려고 떨어뜨린 거고 이번에 EEXI가 시작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엔진 출력을 낮추셔야 돼요. 강제로 급니다. 기계 장치도 걸고 전자식 엔진은 전자 패스워드 락을 하고 그러면 속도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배가 더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니라 제가 얘기해봤자 믿겠어요. 근데 여기에 하팡로이드, 머스크 같은 실제로 배를 운항하는 친구들이 내년에 EEXI가 시작되고 선복 감소 효과가 얼마나 될 건지 자기들이 계산 숫자를 얘기해요. 10%, 15%, 21%. 그냥 앉은 자리에서 10에서 20% 가까이 선봉량이 줄어든다. 배가 모자라지는 효과 또는 배가 더 필요해지는 효과가 난다는 거죠. 배가 더 필요해라는 거죠. 수요 요인이 확 올라가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해운 시장이 되게 따뜻해요. 공급단에서 뭔가 느려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운임이 좋을 거예요. 돈을 벌어요. 그럼 계속 교체 발주를 할 수 있는 거죠. 탱커는 탱커대로 별도로 돈을 잘 벌고 있고.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어디서 샜는데?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왜냐면 이제 수주 얘기를 했고 운임 얘기를 했고 발주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경쟁 얘기를 했고 중국 경쟁 얘기에서 가져가도 된다. 근데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선봉량이 줄어들고 중국 가져가고 끝나버리면 어떨 거냐 해서 얘기가 시작된 거죠. 맞아요. 중국이 다 가져가 버리고 끝나버리면 근데 안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장기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의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기간의 슈퍼 사이클이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해지죠. 느리게 가게 되죠. 배가 느리게 가죠. 그러면 점점점 노후선의 가치는 떨어지고 용선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CII라고 더 복잡한 규제가 하나 더 있어요. CII. 선박들을 A, B, C, D, E 등급으로 나눠서 D와 E 등급을 받는 배들이 아까 얘기 드렸던 40~50%고요. 선정별로. 이 배들 중에서 E는 F 학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1년 안에 너네 등급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D는 3년 안에 등급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을 겁니다. 페널티가 구속력은 없어요. 그러나 선진국들은 지킬 거예요. 근데 운항 금지. 예를 들어서 20년짜리 배가 한꺼번에 갑자기 10년짜리 배가 될 수는 없는 거고 뭔가를 뭐 개조를 하든가 뭐 뜯어고치든지 해서 근데 상업성이 안 나온다고 드렸잖아요. 해체밖에 없어요. F 등급으로 가기 전에 그냥 어차피 이거는 F 등급하고 운항 못 하는 거니까.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20억 톤의 배가 있고 여기서 뭐 10억 톤이 10년에 갈아엎어져야 되고 그렇게 계산하면 뭐 1년에 뭐 8천만 톤, 1억 톤이 무조건 나와야 되고 올해 발주량이 8천만 톤입니다. 어떤 게? 탱커가요? 뭐 전체가. 전체가. 전체 배가 21억 톤이고. 잠시만요. 이거 제가 다 외우질 못하고 22년 발주량이 8천만 톤. 그러니까 작년에 1억 2천만 톤, 올해 8천만 톤, 1억 톤 정도가 나오잖아요. 교체 발주하는 것만으로 1억 톤을 깔고 간다는 거죠. 앞으로 10년, 15년을. 평균적으로. 물론 이게 해마다 달라질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교체 발주만 1억 톤을 깔고 갈 수 있다. 그게 저도 뭐 재작년 6월부터 얘기했던 거고 올해 여름에 영국의 클락슨의 리서치 헤드와 얘기를 나누면서 확인하고 온 겁니다. 얘도 이렇게 본다. 나도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선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본다. 그런데 이거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 드렸듯 돈을 못 벌면 못 해요. 그죠? 선주들이 선사들이. 근데 지금 돈을 벌잖아요. 탱커가.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할 건데 중국은 싸고 한국은 너무 비싸니까 중국 가고 있죠.
중국이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도커가 차죠? 네. 차죠? 그러면은 단납기는 한국밖에 안 남죠? 우리는 비싸게 받으면 되는 거죠. 왜 그걸 가서 쟤네들 못 받게 하겠다고 우리가 먼저 받냐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장기간 수주가 이어지고 우리는 꽉 차 있고 중국은 비어 있고 싸게 어차피 그 고객들 간다고 하면 그래 거기 도크 채워놔. 거기 또 다 차면 우리는 더 비싸게 그때 받을 거야 이 전략. 근데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비어 있지도 않아요. 중국도 우리만큼 상선은 차 있어요. 상선으로 먼저 받고 있는 거예요. 야 재밌네요 이게.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다 계획한 대로 될 가능성이 있으면 좋지만 늘 계획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는지는 우리가 같이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죠. 뭐 지금 22년 12월 말에 우리가 지금 전망한다고 해서 이게 뭐 만고불변으로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야 되는 거고. 해서 23년도 조선의 그 전망의 결론은 결국은 실적은 좋다. 수주도 지금 수주밖에 얘기 안 드렸어요. 실적은 좋다. 그리고 수주는 나쁘지 않다. 시장은 피크 아웃을 걱정하지만 LNG와 컨테이너 때문에. 그러나 탱커가 돌아서서 절반을 메우고 나머지 절반은 해양 플랜트가 메울 것이다. 해양 플랜트 얘기는 하나도 안 했죠. 이제 시작하시죠. 해양 플랜트는 약간 좀 아픈 기억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양은 여전히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200억 달러 막. 저게 2010년 전후. 2013년까지. 그리고 2013년 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빅베스를 했어요. 잘못한 거죠. 그 이후로 무리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EPC 럼섬 계약. 그러니까 뭐 밑에 구조물 시공만 해도 되는데 EPC를 총괄로 맡아 담당하고 너무 어려운 공사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공사들이 진행되면서 3년 동안 12조 원의 적자를 내고 장렬히 그냥 빅베스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레슨즈 런드가 우리가 무리하게 EPCI 공사 전체를 럼섬 방식으로 계약해서 가져가지는 않겠다. 그리고 시장도 안 좋아졌고요. 그래서 빅3가 예전에 해양 플랜트에서 각각 한 7조도 했어요. 드릴십 절반, 생산 설비 절반. 드릴십은 사라졌죠. 생산 설비는 조금 나오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퐁당 40억 달러면 회사별로 뭐 거의 1조 정도 받았다는 얘기죠. 한 해는 받고 한 해는 쉬고 못 받고 이렇게 흘러왔는데 저는 해양 플랜트를 무리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역시. 그런데 내년에는 너무도 확실한 FLNG 공사 2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FLNG. 이게 뭐 바다에 떠 있는 뭐 LNG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바다에 떠 있는 LNG는 LNG 선도 사실은 대범위에서는 이게 들어가는 거고요. LNG FSRU 수입 터미널도 있는 거고 주로 FLNG라고 얘기하면 LNG FPSO 또는 LNG FLSO 같은 바다에 떠서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액화까지 하는 FPSO나 바다에 부유식으로 떠서 육상에 가스가 들어오면 이걸 액화만 하는 FLSO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통칭하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몰라요. 내부자 정보를 이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이 내년에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2개 공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개요? 그 어느 나라에서 주는 걸까요? 말레이시아의 ZLNG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세 번째 FLNG 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만든 코랄 FLNG가 모잠비크에서 막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에 필드 오퍼레이터는 운영하는 친구는 이태리 ENI인데 2호선에 대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 써보고? 써보고 연속으로 지어가자라는. 카피 앤 페이스트죠. 복붙. 자, 근데 지구에 FLNG가 7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우께 하나, 삼성께 3개, 개조 1개 3개.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FLNG 레코드가 가장 많고 해양 플랜트 싫어하시잖아요. 우리 막 빅베스 하고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싫어하셔도 돼요. 되게 조심해서 봐야 돼요. 대우가 3분기 때 해양에서 얼마나 또 빅베스를 했는데요. 환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런데 FLNG는 여타 해양 플랜트와 달리 좀 마진이 좋은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던 그 뭐였대? 과거에 해양 플랜트 뭐 종류 엄청 많았잖아요. 규모 어마어마한. 근데 그게 아니라 딱
LNG를 내려주고 그거를 기화하고 액화하고 그 정도 장비이니 이거는 우리도 할 수 있고 해도 좀 남는 플랜트다. FLNG는 기존에 다른 해양 공사보다는 아주 훨씬 더 안전한 공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마진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업의 리스크도. 근데 그게 왜냐면요. FLNG는 모든 제품이 초기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FLNG는 드릴십하고 여러 가지로 비슷합니다. 우리가 드릴십을 예전에 막 1년에 막 7개씩 10개씩 만들면서 삼성 대우가 영업이익률 15% 20%도 나왔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처음 가격이 잘 측정이 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해주는 거는 IOC였었어요. IOC? 올림픽위원회는 아닐 거고. 그렇죠. 인터넷 오일 컴퍼니. 오일 컴퍼니. 오일 컴퍼니들이 우리 옛날에 적자날 때 막 뜯어먹고 막 그냥 CO 안 받아주고 나쁜 뭐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사실은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성격도 있고 또 우리 협력사가 같이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내부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큰 필드 개발에서 얘가 되게 중요한 아이템인 경우에는 야 너네들 몇 프로 남았어 줄여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삼성이 한 호주 프리로드 FLNG는 쉘이 진행한 사업이고 그래서 가격이 좀 꽤 잘 측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들도 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계산을 하니까 수익성이 막 터무니없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 1번이고요. 근데 수주할 때 뭐 마진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하다가 사고가 나니까 만들다가 뭐가 틀리고 근데 또 드릴십하고 비슷한 게 드릴십에서 드릴링 패키지라는 게 가격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건 해외에서 가져와서 딱 설치하는 것처럼 FLNG에는 LNG 액화 모듈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미 기성 제품들 가져와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구조물 여기에서 부담이 적은 성격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FLNG는 꽤 안전한 해양 풀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예전에 받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주를 기다리는 게 여러 사업들은 늘 얘기가 있는데 미뤄졌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된 원래 좋을 LNG 시장에 기름에 불을 붙여버린 거죠. 전쟁이. 그래서 유럽이 LNG 수입을 빨리 늘려야 되고 미국에도 아프리카에도 여기저기 프로젝트들인데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게 또 FLNG예요. 육상에다 터미널 짓고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렇죠. 육상에다 하는 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바다 위에 띄워놓는 LNG 기지인데 뭐 유럽도 이제 그렇게 빨리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내년에 말레이시아 프로젝트 하나 그리고 모잠비크의 ENI 프로젝트 또는 엑슨모빌 프로젝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기준은 해외의 오프쇼어 관련 여러 잡지들에서 타임 스케줄을 얘기하는 거고요. 통상 이 스케줄은 지켜봤을 때 많이 바뀌어요. 미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여러 정황상 꽤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해양을 하나 5억 달러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삼성이 이거 2개 받아버리면 30억 달러 훌쩍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자료를 쓴 이후에도 베이두 노르드라고 하는 캐나다 FPSO와 베트남의 블락비라고 하는 픽스드 플랫폼 공사와 카타르의 또 컴프레션 플랫폼 공사 같은 것들이 떴고 여기에 현대, 삼성, 대우가 입찰에 경쟁자로서 들어가 있고 이런 보도들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은 해양이 좀 많은 해여서 LNG선이 40척 줄어들고 80억 달러 줄어드는 부분을 절반 정도는 해양을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이제 삼성중공업이라 하셨죠. 이거 받으면 올해 이제 5억 달러였던 해양 플랜트 수주가 30억 달러 최소에 30억 달러 이상은 깔리고 그 외에도 5억 달러짜리 10억 달러짜리 짠짠한 거는 늘 한두 개씩 받을 수 있는데 되게 큰 공사인 캐나다 공사, 베트남 공사, 카타르 공사가 또 뜬 거죠. 요게 그 해양 플랜트 아까 그 FLNG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LNG 기지 같은 거 그게 규모로 보면 어느 정도 크기 되는 거 뭐 VLCC 정도의 사이즈는 훨씬 더 크죠. 그보다 훨씬 더 큰. 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400m, 100m 사이즈의 이 위에 이제 트레인 올라가고 여러 장비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크기고요. 예. 얘가 어떻게 얼마나 에코할 수 있느냐. 코랄 FLNG 지금 막 돌아가는 게 연산 3.6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네. 3.6 그리고 MTPA 네. 밀리언 토네이지 per annual 연간 360만 톤을 액화해서 네. 배에 담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3.6. 저 좀 감이 좀 네, 그렇죠. 네, 감을 잡게끔 지구의 LNG 물동량이 계속 느니까 네네네. 400 MTPA입니다. 네네네. 이 중에서 이게 하나 들어오게 되면은 3.6이니까 한 1% 정도 차지하는 거죠. 네. 지금 카타르에서 하고 있는 그 NFE 프로젝트가 네. 77이 네. 110으로 늘어나는 프로젝트예요. 1차가. 네네네. 그리고 2차를 지금 곧 할 건데 이게 128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 저 화면 좀 줄여주세요. 네. 지금 400인데. 네. 네. 400 중에서 77이 카타르예요. 네. 근데 이번에 LNG 50척 나오고 에콰터미널 짓고 있는 게 77이 110으로 늘어나는 공사고요. 네. 그다음에 2차 공사는 내년에 발주가 나올 건데 110을 또 128로 늘리는 공사입니다. 네. 네. 77에서 128로 가게 되면은 거의 뭐 50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죠? 400에서 50 정도. 그런데 FLNG는 여기서 요거 한 3.6 사이즈 정도. 네. 그러면은 저게 절대적인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규모 저 숫자로 봐요. 너무 감이 어려워가지고 재미없어요. 약간 그런 의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쪽은 과거에 좀 많이 접었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그냥 일반 탱커나 LNG 운반선 지을 인력도 모자란데 해양 플랜트를 새롭게 하려면 그 옛날에 뭐 설계했던 인력도 다 자르지 않았느냐? 아니 인력들이 있느냐? 그래서 현대, 대우, 삼성의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예. 삼성은 FLNG를 오래도록 준비해왔고 가장 레코드가 많고 계속 하고 싶어 하고요. 대우와 현대는 약간은 잘 모르겠다. 저거 무리해서 잘 모르는 발주처면 안 할 거야. 이런 입장입니다. 그 현대, 대우랑 삼성중공업의 입장이 다르네요. 네. 그러면은 약간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추론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인 뭐 탱커라든지 LNG선은 조금 그러니까 탱커는 이제 발주가 이제 많이 나올 거라고 보셨습니다만 일반적인 그 선박보다는 해양 플랜트 쪽이 좋을 걸로 보면은 삼성을 사는 거고요. 네. 탱커를 좋게 보시고 탱커에 베팅하겠다라고 하면 현대중공업, 미포, 대우 순서로 보시면 되는 거죠. 현대, 미포, 대우 순으로. 좋습니다.